안녕하십니까. 7월 29일 상상클럽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. 시장 보면 아침에 정말 대주주 요건 강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이거 시장 꺾이나?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터치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을 완전히 이탈을 한 상황까지 아침에 발생을 했습니다. 사실 여기서 코스닥이 지금 하나 여섯 번째 음봉 쳐맞고 21선 이탈했으면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진짜 그런 자리까지 도래할 뻔했는데 그래도 오늘 진짜 잘 버텨줘서 양봉에다가 밑골이 달고 거기에 21선까지 지지되는 그 상승까지 결국에는 돌렸죠. 강보합이긴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21선 터치하고 완전 양봉을 위로 뽑았기 때문에 이거 시장 안 죽는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하루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아침에 뭐 여기저기 방송에서 아침에 9시에 방송에서 어떤 뭐 매일경제TV 전문가 하나 나와갖고 그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보면서 뭐 주식 다 팔아야겠다고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 뭐 전문가로서 자격이 없죠.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. 그럼 뭐 본인은 뭐 그거 가갖고 주식 다 팔고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어쨌건 간에 물론 뭐 오늘 뭐 빠져갖고 뭐 더 밑으로 깊숙이 뭐 빠졌으면 뭐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뭐 주식을 뭐 한 주도 남김없이 다 팔으라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얘기는 뭐 삼성전자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런 게 나와서 뭐 다 팔아야겠다 자기는 다 판다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그럼 뭐 다 팔았으면은 뭐 잘못된 거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 정부에서 결국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하는 게 팩트지 않습니까? 팩트인데 그 또 뭐 대주주 요건 강화를 해서 또 시장에 좀 충격을 받고 이러면은 또 지지율이나 이런 게 또 영향도 있겠죠. 그러니까 뭐 또 조정될 수도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한다니까 뭐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대주주 요건 강화가 결국에는 뭐예요?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뭐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10억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대주주 되나요? 그거 모르겠네. 아마 그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. 그 지금 뭐 방송에서도 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뭐 아파트 집 강남 아파트 집값이 50억씩 하는데 그 뭐 주식을 뭐 10억 가지고 있는 게 대주주냐 뭐 이런 논리도 있어요. 근데 뭐 또 따지고 보면 뭐 강남만 50억이지 뭐 다른 데는 또 뭐 10억 뭐 이러지 않습니까? 뭐 또 그러니까 또 그것도 설득력이 없는 내용 같고 결론은 어쨌건 간에 대주주 요건 강화가 되면 연말로 갈수록 이제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물량들이 나옴으로써 시장이 좀 덜컹거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또 이제 연초에 가갖고 그거 파는 거 다시 살려고 또 올라가고 이 짓거리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. 예, 시장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움직일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따지면은 개인들이 최근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서 10억이 넘는다고 하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오늘 엄청 빠졌어야 되는데 완전 돌려놨거든요. 거기에다가 또 코스닥에 있어서는 뭐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또 뭐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아직까지는 그 이슈가 시장에 녹아들기는 조금 시장이 강하다 뭐 이렇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에는 무엇이냐? 지금 1번 관세 협상이 8월 1일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있겠죠. FOMC에서 회의에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뭐 이런 것들 또 고용 보고서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이
결국에는 시장을 이제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. 이제 뭐 실적 시즌 거의 마감되는 와중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6천억을 샀고요. 기관이 1,100억. 코스닥은 뭐 많이 팔다가 막판에 많이 줄였어요. 그래서 한 55억 정도 팔고 기관들이 295억 정도 파는 그런 날이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 1조 넘게 샀고요. 외국인들이. 그냥 결국 시장을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늘 이렇게 샀을까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관세 협상이 뭐잘 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어 돈이 뭐 미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요. 막상 나오면 또 그 미리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나가고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 시장 분위기는 결국 잘 타결될 것이다.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뭐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반도체나 조선 쪽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또 알래스카 LNG 쪽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협상 카드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잘 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렇게 믿고 시장을 한번 대응해 보는 게 오히려 지금 맞지 않나. 괜히 뭐 어, 아유 나는 관세 협상 불안해서 그거 다 보고 살래 뭐 이러면은 그러면은 뭐 그것도 뭐 전략이 틀린 전략은 아니지만 막상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이 돼서 여기서 만약에 슈팅이 한번 더 나온다면 그러면 뭐 그 따라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듭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의 주식과 일정 비율의 현금을 잘 개인에 맞춰서 남겨놓고 제 개인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설령 좀 삐그덕거리더라도 잘못되더라도 시장이 빠지면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그 관세 협상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오르는 거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.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설령 만약에 좀 잘못돼서 시장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. 그러면은 업종 대표주들 최근에 강했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도 많이 무너질 거고 그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고 뭐 뭐 이러쿵저러쿵 바이오 같은 거 지금 최근에 금리 인하 이슈가 조금 이제 수그러들고 또 지금 뭐 물가가 오른다 어쩐다 하면서 좀 바이오가 좀 지지부진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게 맞길 바라고요. 그거 뭐 어쨌건 간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 이벤트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. 자,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. 뭐 아침에 이게 한 2, 3%까지 빠졌었어요. 이게 뭐 마이너스 2.27%까지 빠졌었는데 저는 뭐 이거 7만 원 밑에서 절의 매수 기회였다. 뭐 이렇게 봅니다.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 이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게 대장이냐, 어떤 주식이 대장이냐, 어떤 섹터가 대장이냐를 명확히 구분해 놓으면 시장에 의해서 출렁거릴 때 그 가장 강했던 종목에 빠지는 걸 매수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. 낙폭이 뭐 과했던 종목들 이런 거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요. 차라리 강했던 종목을 빠졌을 때 사는 게 더 낫다. 항상 그게 맞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삼성전자 롱으로 계속 외쳐드렸는데 뭐 7만 원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. 하이닉스도 오늘 이제 반등 좋네요. 이제 바닥에서 뭐 기관들도 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좀 많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눈이 쏠려갖고 많이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하이닉스도 좀 해볼 만하다. 해볼 만한 자리다. 뭐 이렇게 봅니다. 26만 원 근처. 반도체 같은 거, 하이닉스 같은 것도 해볼 만한 자리가 되었다. 좀 이렇게 좀 보여주고 26만 원 뭐 근처나 26만 원 언더에서 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되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오늘 뭐 얘네들은 뭐 좀 차별적이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.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 괜찮았고 TCK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원익 IPS도 5.71% 상승했고 뭐 괜찮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제 반면에 이제 어제 조금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뭐 그 디자인하우스 쪽에 가온 칩스라든지
이런 것들이 좀 오늘 눌림을 받긴 했는데 괜찮습니다. 어제 들어왔던 수급 나간 것도 없고 밑꼬리 달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계속 할 만하다. 강원칩스 같은 거 5만 원 밑에서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어저께 그 오후장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뭐 반도체주 뭐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코아샤 4,500원 요 근방에서 4,500원 근방인데 요거 좀 4,500원 요 4,400원 할 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그 말씀드리고 이제 장 마감할 때 상한가 치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갭상승해서 좋은 흐름 나타났습니다. 이제 이거는 뭐 거래량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HPSP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뭐 에이징랜드도 좀 봤는데 디자인하우스죠. 지금 61선 돌파하고 오늘 좀 61선 이탈했죠. 요게 내일 61선 다시 탈환하는지 여부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도체 쪽이 지금 워낙 이제 삼성전자가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반도체 소부장 쪽 안 본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볼 때 됐다. 삼성전자가 보통 오르고 하이닉스만 오를 때 그 둘만 오르지 어떤 그 뭐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확산되는 느낌은 없었잖아요. 이스페타시스나 뭐 이오테크닉스 뭐 요 정도 빼고는. 근데 지금은 약간 확산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. 유진테크 같은 것도 계속 잘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TF이라고 이거 은근슬쩍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. 이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이건 저점 나오면 계속 매수해볼 만한데 이게 워낙 이제 추세가 막 약간 너무 슬로우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한번 뭔가 잘못됐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. 위로 장대 양봉이 한번 세게 나오든지 장대 음봉이 나오든지. 근데 이제 음봉을 맞았을 때 이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워낙 많이 사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자, 신재생 쪽을 한번 볼게요. 신재생 쪽 하나솔루션 뭐 하나솔루션도 오전에 음봉 세게 났다가 결국 다 끌어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종의 대표주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주식들은 다 눌리면 해야 된다.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봅니다. OCI 홀딩스도 다 올려놨죠. OCI 홀딩스도 그 다음에 ESS의 SK 이터닉스 이것도 괜찮습니다. 오늘 뭐 2.3% 빠졌는데 기관들이 연일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출발하기 일보 직전입니다. SK 이터닉스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. 한중현 CS는 어떻게 됐나? 얘는 오늘 좀 더 올랐네요. 얘도 ESS 쪽인데 얘는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얘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기관들이 연일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. 자, 다음은 바이오 쪽을 한번 볼게요. 바이오 쪽 리가켄 바이오. 뭐 오늘 21선 잘 지지되고 양봉 났으니까 지금 바이오가 그게 문제입니다. 그 지금 금리 물가가 좀 오르는 것 같아갖고 금리 인하를 좀 9월 달에도 안 하고 뭐 또 미룬다 이러는데 사실 그 이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어저께 또 상승하고 이러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. 오늘 뭐 바이오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그 이슈로 생각하면 된다. 그러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21선 부분 14만 원 밑에서는 계속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요.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21선 깼는 듯 했으나 다시 땡겨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21선 지지 잘 받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기관은 좀 팔고 있죠. 기관들 매수 다시 들어오는 거 그거 기대해 보면서 21선에서는 뭐 45만 원 언더 이 45만 원 부분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.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해갖고 뭐 시장 돌아가는 거 봐서 바이오주도 좀 편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ABL 바이오 얘가 좀 시장을 조금 주도했다가 좀 눌리는데 얘도 뭐 많이 내려왔습니다. 뭐 9만 원 넘었다가 지금 8만 원, 7만 8천 원까지 왔으니까 10한 5% 빠졌네. 15% 정도 빠졌으니까 얘 지금 접근 가능한 위치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. 뭐 ABL 바이오도 개인적으로는 10만 원 갈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지금 결국에는 관세 쪽이 이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? 관세. 자, 그렇다면 관세는 뭐냐?
지금 뭐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조선주들이 오르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런 의미 같아요. 저 조선주들이 오르는 게 결국 관세 협상 되면 이제 조선 쪽 잘 될 것 같고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해줘야 되니까 오르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뭐 다른 뭐 섹터들도 올라야죠. 완전히 그 관세 협상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. 근데 못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 지켜보시고 자 일단 현대차 결국엔 자동차입니다. 결국 자동차.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이 됐다. 그러면은 물론 뭐 조선주는 미리 올라서 세론이 나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슈팅이 오버슈팅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는 관세 협상 되면은 무조건 오르는 겁니다. 무조건.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확정이고 이제 잘못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는 그런 그 현금만 남겨놓고 추가로 매수한다.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현대차 기준. 그 다음에 기아 기준입니다. 현대차 기아 기준으로 우리 자동차 부품주들 해야 됩니다. 제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화신 오늘 1.24%뭐 올랐는데 얘 유익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화신이랑 또 볼게 코리아 FT 예 코리아 FT 오늘 윗골이 나서 얘도 관세 협상 되면은 얘 그냥 슈팅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 요런 것들 뭐 회사는 괜찮은데 좀 변동성 괜찮은 자동차 부품들 해볼만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현대공업 얘도 지금 이틀 연속 윗골이 지금 매물 여기 고점에 매물 받고 지금 눌렸는데 관세 협상 되면 얘 제가 볼 때 얘도 뭐 거의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. 그러니까 현대공업 그 다음에 뭐 성화이텍 같은 거, 뭐 사이드로, 그 다음에 SL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. SL도 괜찮네요. SL도.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일단 조금 일부 포트를 뭐 한 30%내 포트의 30% 정도는 자동차 쪽에 한번 베팅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, 기아 그거 기준으로 그 다음에 화신이라든지 서현 이화, 뭐 성우하이텍, SL, 현대공업, 코리아 FT 이러한 종목들 좀 지켜봐야겠다.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. 어제 이제 그리고 뭐 다른 좀 뭐 섹터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저 오늘 그래도 뭐 로봇 섹터들이 조금 이제 반등을 조금 나오는 듯한 느낌을 조금씩 봤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61선 오늘 잘 오르다가 61선 쳐맞았습니다. 이게 61선 돌파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. 61선 깨는 것도 힘들고 돌파하는 것도 힘들고 이 추세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 61선 돌파하면은 적극적으로 한다. 이거 61선 돌파가 27만 8천 원입니다. 28만 원 돌파하면 적극적인 매수 기조를 한번 우리가 대비한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. 테슬라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제 반도체 계약했는데 그 반도체들 다 어디 들어가겠습니까? 그러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데 둘이 뭐 이런저런 협력하고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도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로봇의 어떤 시장이 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. 더불어서 로보티즈는 추세가 계속 괜찮습니다. 두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로봇주도 좀 관심 있게 한번 슬슬 이제 바닥에서 우리가 사볼 만한 그런 위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늘 뭐 화장품 종목들이 좀 또 많이 올랐어요. 화장품 종목들 뭐 APR 같은 거 급등했고 뭐 그때 해야 되는 게 달바라든지 뭐 실리콘2 이런 거 쭉 보다가 제가 이제 안 하는데 뭐 오늘 반등 줬더라도 일단 이쪽은 좀 패스하겠습니다. 이쪽은 좀 뭐 중국 한한령 관련해서 풀리고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이쪽은 패스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아쉬웠던 게 동성화인텍입니다. 동성화인텍 요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내일 정도에 눌리거나 하면 이게 조선 쪽 그 관련된 건데 한국화분하고 쌍입니다. 한국화분하고 쌍인데 요거 두 종목은 제가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오늘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. 그래도 뭐 오늘 세워놨기 때문에 전고 좀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내일 좀 눌리면은 좀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뭐 기타 종목들 한번 의미 있게 제가 봤던 종목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. 하나비전
하나비전도 오늘 외국인이 56만 주 샀는데 장대 한봉 세웠습니다. 이제 고점 돌파했고요. 이런 종목들도 좀 지켜봐야겠다. 이런 종목들에서 우리가 놀아야 된다. 밑에서 기고 있는 거 하면 안 됩니다. 내가 쳐 물리더라도 위에서 손절가만 잡고 위에서 쳐 놀아야지. 밑에서 뭐 바닥에서 뭐 오르는 거 이제 기다리고 안 됩니다. 지금 결국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.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업종 대표주로. 그다음에 어제 이제 은행주들이 개 급락을 했는데 신한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급반등을 했어요. 신한지주, 하나금융지주. 결국 시장은 이제 결국에는 뭐 우상향할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또 못 가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자놀이 그만해라 해서 좀 빠졌는데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와서 그래도 의미 있게 그래도 바닥은 잡아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왜 오르는지 모르겠네. 분할 결정을 취소했구나. 그 회사 분할 결정을 해서 얘네가 조금 그 주가적으로 악영향이 있었는데 분할 결정을 취소한 것 같습니다. 이사회에서 결정 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또 기타적으로 이제 보면 결국에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뭐 조선, 방산,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시세를 다 내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이렇게 좀 가져가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은 이제 결국에는 2차전지 바이오, 반도체 이쪽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관세 협상 쪽으로 그 관련해서 자동차 쪽 요렇게 좀 집중하면서 시장 대응하면 될 것 같다. 좀 이렇게 봅니다. 뭐 좀 시장이 굉장히 슬림하고 또 급등하는 것들도 많아요. 또 보면은 은근히 아침에 뭐 상한가 따라잡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장도 되고 화인베스트 같은 것도 뭐 상한가 처음 나왔는데 요거 그냥 따라가면 됐다. 근데 이제 좀 작은 종목이고 하니까 따라가기 뭐 5% 정도 손실 잡고 따라가면 되겠죠. 뭐 C랩 이런 것들도 아침에 굉장히 강했고 얘도 그냥 아침에 올라가면서 얘가 1번이었거든 상한가. 그러니까 얘 8,500원 뭐 8,000원 넘어가면서 15% 넘어가면서 한번 매수해 볼 만했다.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저께는 제가 그걸 했죠. 코아시아를 제가 해갖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매도해버렸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도 한 번씩 해보면은 아침에 가장 강한 것, 그 다음에 3시 이후에 상 들어갈 만한 것, 요거 두 개만 보면 됩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. 결국에는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 협상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뭐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지금 시장에서는 보인다. 시장이 뭐 배신해갖고 뭐 잘못되면 뭐 이 매수한 세력들이 뭐 다 갑자기 또 다 우르르 팔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거도 좀 대비는 해 놓되 잘 될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에 잘 안 됐다 그러면 지금은 현금 비중 30%, 주식 비중 70%요 정도 수준으로 좀 가져가고 30%를 관세 협상 이후에 좀 되게 이제 트레이딩만 하다가 관세 협상 이후에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세워놓고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제 생각과는 달리 관세 협상이 만약에 잘못됐는데 시장이 너무 급하게 빠진다.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시나리오를 잡고 지금 시장은 대응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. 그래도 시장이 위태위태했는데 괜찮습니다. 뭐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3,200 수준에서 이걸 잘 안 깨고 있습니다. 진짜 이거 대단한 겁니다. 진짜 3,000 넘어갈 때가 엊그제인데 진짜 이거 진짜 드디어 3,000 넘네 어쩌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무슨
타운홀 미팅에서 지금 3천 넘었나요? 뭐 이렇게 묻고 막 이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지수가 지금 3,230까지 왔습니다. 엄청 강한 겁니다, 지금. 시장은 엄청 강하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좀 더, 지금 뭐 코스피 대비하면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0 정도는 가 있어야 좀 맞는데, 좀 2차 전지랑 바이오 이런 것들이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반도체도 좀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으니까 좀 3단 콤보로 반도체, 바이오, 2차 전지 뭐 이런 거 하고 뭐 자동차들 이런 거 잘해서 이번 시장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